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굿모닝 인베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로, 나머지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야권 등의 강한 반발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시장이 문을 연 1927년 이후 처음인데 직접 수산물을 먹으며 먹거리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방탄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밖 지정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휴대전화도 압수 가능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 남부지방을 제외한 저녁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 외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에 있는 홍범도 잠수함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만을 육사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해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게 육사의 설명입니다. 이전 장소론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추후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편협한 보수적이다 못해 극우적인 그런 역사관에 기인한 겁니다. 왜 그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대명 청지에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념 전쟁을 넘어 역사 전쟁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62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사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육사가 홍범도 흉상 이전을 최종 결정한 데 따라 국방부도 청사합 흉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군 검찰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하며 박 전 단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 검사들도 수사 초기에 외압을 감지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사심의위 투표에선 10명 중 5명이 수사 중단 의견을 냈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줄곧 주장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군검찰에서 직접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해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도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군검사가 초동조사가 무효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며 무서운 일이라고 말한 녹취 등을 공개하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대정부 총력 투쟁에 돌입했죠. 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대표의 단식이 뜬금없다며 사법 리스크 회피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 본인의 책임이 크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퇴행적 집권과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벌이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깜짝 단식 선언을 했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현 정부에서 고통받는 국민과 아픔에 공감한다는 취지라며 단식을 끝내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전면적인 국정 쇄신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해 검찰 스토킹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는데 국민의힘은 단식 배경에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국민들이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알려지자 농성장이 있는 국회 본관 앞에는 이 대표 지지 유튜버와 보수 유튜버 등이 몰려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에 대해 단식을 하면 수사가 없어지냐며 맥락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이라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태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무슨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까지 겹치면서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법안 가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입니다. 하반기에도 변수가 많아서 우리 경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병욱 기자입니다.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한꺼번에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0.7%, 3.2%, 8.9% 줄었는데 3가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산업 생산은 반도체 장비 생산 감소와 연이은 폭우로 인한 제조 일수 감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한 소비 지수인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의복 등 모든 항목에서 줄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폭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는데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승용차 판매가 급감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수출 등 출하가 감소하다 보니 투자도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경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폭우와 승용차 판매 감소라는 일시적인 요인이 컸지만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하고 있지만 올해도 추석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조금이라도 잘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성수품의 할인을 60%까지 지원하고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도 배포합니다. 이 소식은 김경기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사과 6개들이 한 봉지가 어제부터 20% 할인돼 1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감자와 양파도 20%, 오징어는 25%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20여 개 성수품에 대한 할인 판매에 들어간 겁니다. 계속된 폭우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신선식품 가격을 조금이나마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인 6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농축산물 최대 50%, 소비 위축 우려가 큰 수산물은 60%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조금은 비싼데 아쉬우면 사야지. 거기 내려갔잖아. 안 내려갔으면 비싼 거거든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공식화됐습니다. 황금 연휴를 6일로 늘려 관광 등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건데 하반기에만 60만 장의 숙박 쿠폰이 배포됩니다. 나흘의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올해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겐 7조 2천억 원을 공급해 명절 전후 자금 압박에 숨통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고 여야는 오염수 대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우럭국게 전어를 사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천여입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과 식당에서 우럭탕을 먹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기시다 총리와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시식했습니다. 앞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움에 빠진 수산업계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입장만 따른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볼 때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종교적이다 할 정도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IAEA가 문제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가봐야 말짱 도루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철야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달아 방문합니다. 김태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남부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은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예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중부 내륙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합니다. 충남 계룡의 가시거리는 90m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휴일인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19.9도, 대구가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 32도 등으로 낮 동안은 약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가 민생입법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 혁명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공식 사죄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이번 참배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급 학교가 고시 내용을 반영한 학칙 정비를 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은행 강도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 금고에도 강도가 들이닥쳐 현금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경찰 추적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은행 마감을 코앞에 두고 벌어졌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 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030만 원을 넘겨받은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범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새마을 금고엔 청원 경찰 등 경비 인력이 따로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에 보면 보통 이게 뭐 청원경찰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은행에는 유일하게 은행 측으로는 여자 직원분과 남자 직원분 딱 두 분만 평상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 발생 우려 그런 게 좀 안 높았겠나 평상시. 범인은 검은 헬멧을 쓴 채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40분 만에 대구 803 파괴사 인근 주차장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사라진 현금 2,03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40대 후반 정도, 거의 대부분 요새는 CCTV 추적이니까.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그제 경기도 평택에서 환전소를 털었던 외국인 강도 2명 중 1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은 범행 4시간 40분 만에 이미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채 급하게 차를 타고 도망간 남성 2명. 그제 경기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8,0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을 훔친 타자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강도 일당입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2명 중 1명은 9시간 만인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출국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명은 그제 오후 4시 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후 4시간 40분 만에 출국해버린 겁니다. 범행 전 미리 비행기표를 구매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워낙 빠른 시간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거의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찰은 이들의 출국을 도운 같은 국적의 3명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년 전쯤 국내로 들어와 있었는데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입국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잡힌 범인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도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 용산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 당시 이 최소 1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만큼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 A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다툼으로 인한 타박상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처음 확인된 7명뿐 아니라 8명이 더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포함해 최소 16명이 현장에 있었던 건데 일부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동 동호회에서 만났고 A씨가 창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마약 투약 등 의혹이 있는 만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마약이 유통된 경위를 살펴보고 집단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경기 구리시에서도 연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55년 전 아들을 버리고 떠난 80대 친모가 아들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아들의 적금과 집까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300톤급 어선이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습니다. 당시 실종된 선원 중 한 명인 김종환 씨는 결국 1년 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이 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 씨에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3살 많은 친누나 김종선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3살 무렵 집을 나갔던 80대 친모가 55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모두 타가려 하자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상속 1순위는 사실혼 배우자였지만 사실혼 관계가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2순위인 친모와 3순위인 누나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55년 만에 가족 정면에서 저희들 올렸어요. 빚만 있었으면 안 왔죠. 이 사람들은 올 사람들 아닙니다. 결론은 1심과 2심 모두 친모가 이겼습니다. 친모는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아들의 적금과 집까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2살 때 버린 그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울분을 삼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그라글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배우 안성기 씨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안성기 씨는 최근 배우 손숙 씨의 공연 토카타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곁엔 배우 정경순 씨 그리고 김혜수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안성기 씨 특유의 인자한 미소와 함께 이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해 혈액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걱정을 샀던 그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공로상을 받고 건강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영화로 뵙겠다는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투병 중에도 꾸준히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회복 근황을 알리고 있는 안성기 씨. 약속대로 머지않아 스크린에서 다시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할리우드 스타 드웨인 존슨과 함께 최근 산불로 집을 잃은 하와이 마우이 섬 이재민들을 돕는 기금을 조성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윈프리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 기금으로 이재민들이 복구가 진행되는 기간 매월 $1,200, 약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윈프리는 화재 직후 마우이를 직접 방문해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마우이 섬에 약 122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윈프리와 함께 모금 활동에 나선 드웨인 존슨은 하와이 인근 사모아 섬의 후손으로 이번 화재 직후부터 안타까움을 표하며 기부를 독려해 왔다는데요. 두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도움의 손길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호주 퀸즐랜드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길이 5m의 얼룩뱀이 포착됐습니다. 이 커다란 뱀은 끝도 없이 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옆에 있는 나무로 이동했는데요. 나무 사이로 빼꼼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마주한 가족들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급기야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는 아빠가 뱀을 쫓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는데 아니 아빠는 뱀을 무서워해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 정도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아빠의 답변에 웃음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뱀은 곧 조용히 가정집을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그라글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지난 7월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 엄마는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고 범행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죄 없는 11살 아들은 엄마의 범행 전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범행 7년 만에 체포된 친모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7년 전 11살이던 아들이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봐 경찰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두었지만 친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범행 저지르셨나요? 아들 앞에서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판사가 그동안 아들은 매장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법정에선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초기엔 아들이 현장에 없었다고 한 친모는 구속 이후 경찰에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간 아들은 친모의 범행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아기가 숨진 다음 암매장했다고 말해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됐지만 나중에 직접 살해했다고 털어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무고한 희생자 고 김혜빈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같이 가겠다며 오열했고 아빠는 어릴 때 좋아하던 자장가를 불러주겠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씨가 다니던 학교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재호 기자입니다. 고 김혜빈 씨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는 쓰러져 목 놓아 울기만 합니다. 나 애기들이랑 같이 갈 거야.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에 아버지도 무너져 내립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자장가 아빠가 불러줄게.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로 있다 끝내 숨을 거둔 고 김혜빈 씨에 대한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김 씨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학우들은 작은 쪽지에 저마다 마음을 담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당하고 싶지 않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오롯이 유가족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여러모로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고 없던 가해자의 공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김혜빈 씨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숙제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달리는 트럭에서 커다란 벌통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수백만 마리의 벌떼가 쏟아졌는데요. 수습조차 힘든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캐나다입니다. 덩그러니 떨어진 벌통 주위로 벌떼가 가득합니다. 도로 곳곳에서 무리 지은 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벌을 운반하던 트럭에서 벌통이 떨어지면서 대략 500만 마리에 이르는 벌들이 일대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즉각 주변을 통제하고 SNS 등을 통해 전문가를 수소문했는데요. 근처 양봉업자들과 힘을 합쳐 가까스로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천 마리의 벌들이 희생됐을 거라고요. 해당 트럭 운전자는 화물적재 부실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네요. 한결같은 열정은 빛을 보게 마련일까요? 여기 한 우물을 제대로 판 남자가 있습니다. 한때 뉴욕 시장까지 넘봤던 지역의 유명 인사가 매일같이 공연을 펼친 지 올해로 25주년이라고 하네요.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자유의 여신상 횃불 모형 발코니에 등장한 발라의 카우보이가 공연을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카우보이로 유명한 행위예술가 로버트 버크. 그가 타임스 스퀘어를 누비며 공연을 펼친 지 올해로 25년, 그 기념 공연이 펼쳐진 현장입니다. 한때 뉴욕 시장 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지역에선 꽤 유명 인사로 통하는데요. 속옷바람에 모자와 부츠만 걸친 차림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50을 훌쩍 넘은 나이지만 25년간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니 꾸준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중국이 러시아에 선물한 자이언트 판다 루이와 딩딩.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판다 커플이 역사적인 첫 출산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판다가 귀엽긴 한데 요즘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좀 걱정도 되네요. 잘근잘근 맛있게 대나무를 씹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그 품에 안긴 분홍빛의 생명체, 바로 갓 태어난 새끼 판다입니다. 생후 몸무게 150g으로 아직 성별도 알 수 없는 상태. 우는 소리가 애처롭기까지 한데요. 지난 2019년 러시아와 중국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자이언트 판다 루이와 딩딩. 둘 사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랑의 결실입니다. 한편 오는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양국 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 끔찍한 흉기 난동에 이어 폭파물을 설치하겠다는 공항 테러 예고글이 지난달 내내 기승을 부려 애꿎은 시민들만 마음을 졸였었죠. 실제로 폭탄 제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정보 신고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군견과 함께 제주공항 곳곳을 수색하고 김포공항에선 쓰레기통과 화장실까지 뒤지며 폭발물을 찾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폭발물 범죄 예고로 최근 몸살을 앓았던 공항의 모습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폭발물이나 연막탄 제조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정보 신고는 약 7배나 급증했습니다. 연도별로 2017년 3,482건에서 매해 늘어 지난해에는 25,297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방심위가 삭제 조치하거나 자체 삭제된 게시물 건수도 215건에서 4,563건으로 약 21배나 폭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폭탄 제조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영상 조회수도 많게는 이미 수백만 건에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도 이런 게시물 신고가 수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해 게시된 글들이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유해 화학물질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일상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환경부 측은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해외 불법 게시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7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이 난 건물은 주로 노숙인들이 사는 곳인데 부상자가 수십 명에 아직 건물에 갇힌 사람도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상업지구에 있는 5층 건물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옥상으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구조당국은 원인 미상의 화재가 새벽에 일어나 어린이 12명을 포함해 최소 7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Hence, we find out that there's a lot. Hence,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sure that there's no, any other bodies which are still trapped in that area.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기에 구조당국은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가 미로 같아 대피가 어려웠는데 일부 주민은 불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건물엔 불법 이민자나 노숙인 등 200여 명이 정식 임대 계약 없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현대인의 고민을 다뤄 작품성까지 확보한 영화 2편이 개봉됐습니다. 일본 아카데미 8관왕을 석권한 영화 한 남자가 한국 관객들을 만납니다. 지난 2004년 작품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진 츠마부키 사토시가 진짜 나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다가 전부인 물질 경력 87년째 베테랑 해녀와 막내 해녀의 동행을 그린 다큐멘터리는 멸종위기 물꽃, 즉 산호초를 담아냈습니다. 영상에서 아름답지만 해양 오염으로 점점 황폐해져가는 제주 바닷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뮤지컬로 부활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루 윌러스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 배너가 4년 만에 재공연을 합니다. 역동적인 전투 액션과 극적인 선율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박할린이 연출한 뮤지컬 시스터즈는 K-팝 걸그룹 파워의 원조를 보여줍니다. 저고리 시스터즈와 바니걸스, 피자매 등 한국 대중음악계 거인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무대에서 추억 속의 디즈니 곡을 듣거나 또는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인 콘서트에서는 뮤지컬 배우와 오케스트라가 디즈니 수록곡을 들려주고요. 국립극단 연곡 스코파라갈은 땅거북 이야기와 리듬감 있는 몸짓을 통해 기후위기로 촉발될 수 있는 인류 멸종 위기를 경고합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여자 스포츠 역사상 최다 관중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무려 9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리며 인기 프로팀의 경기를 방불케 했는데요. 놀랍게도 대학교 여자 배구 경기였습니다. 뜨거웠던 분위기 장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점 한 점이 날 때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거대한 경기장에 붉은 물결이 가득합니다.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 여자 배구팀 네브래스카 코너스커스의 경기를 보러 구름 관중이 모인 겁니다. 네브래스카주 인구의 5%와 맞먹는 9만 2,003명이 입장했습니다. Volleyball Day has the United States record for attendance for a women's sporting event. 공식 기록으로는 9만 185명이 모인 1999년 미국 여자 월드컵 결승전은 물론이고 지난해 유럽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나온 9만 1,648명도 넘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최다 관중에 도전하기 위해 야외 특설 코트에 자리를 만들고 네브래스카 대학과 주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경기를 볼 수 있게 수업을 멈췄습니다. 열띤 응원 속에 홈팀 코너스커스는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이 규제를 피해 대출 장사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지만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빚쟁이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 요건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고 일부 금융사는 나이 제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8월에만 대출 잔액이 2조 원 넘게 불어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50년 주담대 대출 자체가 지금 증가액이 우상향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다 50년으로 하거든요. 5억 원을 연 5.5% 금리로 빌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30년 만기 시 월 원리금 상환액은 283만 8천 원이지만 50년 만기의 경우 244만 9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줄어들어 대출 가능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이자 부담은 5억 2,200만 원에서 9억 6,900만 원으로 배로 커집니다. 손쉽게 대출 장사를 할 수 있다 보니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앞다퉈 내놨고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경고를 보냈고 대출 한도도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50년 그대로 두되 상환 기간을 40년으로 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일부 은행들은 아예 50년 만기 대출을 중단하거나 나이 제한을 두기로 해 은행들의 대출 장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분명 다 이긴 경기였는데 정신 차려보니 패배한 경기 있죠. 기가 막힌 역전패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장면들을 김한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주자 1루. LG 이루수 신민재의 토스를 유격수 오지환이 받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가 싶었지만 심판이 두 손을 흔듭니다. 이루심한테 맞았다는 것 같은데요. 바운드가 튀었나 했는데 확실히 몸에 맞은 건 맞아요. 타구가 심판의 몸에 맞으면 주자가 진로하는 규정 탓에 졸지에 2사 1, 2루로 변합니다. 어이없게 흐름을 뺏긴 LG는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역시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긴 상황. 빗맞은 땅볼이 한화 유격수 하주석 앞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이후 황당한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며 한화는 다 잡은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실책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번지기도 합니다. 포수가 공을 3루수가 아닌 외야로 던지면서 역전을 허용하더니 1루수도 땅볼을 잡지 못하며 추가점까지 헌납합니다. 투수와 병살타가 될 타구인데 2루수가 공을 놓치며 실점합니다. 멘탈이 무너진 투수를 바꾸지만 바뀐 투수조차 악송구를 던져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오늘 수비에서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 이긴 것 같은데 패배로 끝나게 만드는 묘한 장면들. 더가웃과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지금은 출근길 안개가 자욱한데요. 곳에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확보되지 않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영남권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경남 남해안에 따라서 쏟아지던 강한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면서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상권으로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따라서는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호남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19.7도, 안동이 19.8도, 창원이 24.7도로 출발하면서 비교적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가 32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